넣고 그런 것도 나중에 할게요. 대신 FNI는 우리 우자나 애자예요. 다 같이 뭐다? 우자나 애자나 우리나 F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니셜이 우면 대신 FNI 있거나 F면 A면 대신 FNI 있거나 생각하시면 돼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사건 보면. 이거는 H예요. 무슨 G? H. 그러면 A로 걸리겠죠. 또 공교롭게 아니 이렇게 A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만 적용됐네. 그러면 대신 건지 하나 건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번번으로 두 개 다 들어가야 돼. 두 개 들어가야 돼. 우리 금융은 W예요. 인시스 자산운용은 R로 시작해요. 나머지는 나도 잘 몰라. 나도 일일이 찾아봐야 돼, 이제. 일일이 찾아봐야 돼. 이해 가시죠? 네. 거의 여기서 다 걸려요. 요거는 알아야 돼. 요거는 유대하, 우키, 유미, 케이, 파, 코, 파인트리, 파빌리언까지 해서 파고 코인데 이게 유동화 회사다, 투자은행이다. 투자은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유암코라는 회사를 만나면 투자은행에 유암코가 있고 SPC 유동화 회사에 유암코가 있고 AMC 유동화 회사가 있어. 그런데 이 유동화 회사가 직원이 한 명이야. 몇 명?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러면 그 1,000억짜리를 운영할 사람이 없잖아요. 처리할 사람이. 그러니까 위탁을 해요. AMC한테. 자산관리자에게. 이렇게. 그럼 우리가 유동화회사에 갔습니다. 그럼 유동화회사에 가면 누구를 만날까요? AM을 만나죠. 그 AM은 어느 소속으로 해요? AMC 소속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러면 우리가 돈을 1억을 쏜다. AMC 통장으로 넣어야 돼요? SPC로 넣어야 돼요? SPC로 넣어야지. 계약금 넣을 때 우리가 만나는 직원은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도 아니지. 대리인은 대리인 통장으로 돈을 넣어도 법률가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대리가 아니라 뭐예요? 위탁이니까 사무 처리니까 본인 통장으로 넣어야지. 그런데 본인은 직원이 몇 명밖에 없어? 한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유동화 전문회사 통장으로 넣어야 돼. SPC로. 그러니까 투자은행이 매입을 처리하기 위해서 SPC를 만들면 SPC가 직원이 한 명인데 SPC는 대부분 이니셜을 갖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SPC가 직원이 한 명이 업무 처리 못하니까 AMC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이 사무 처리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AMC 직원을 뭐라고 한다? AM SM 매니지먼트, ASM. 이 AM을 만났지만은 AM은 소속이 자산관리사 직원이지. 자산관리사는 자산관리자로부터 이제 유한회사로부터 위탁 이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도장 논세일 할 때 양도인 이름이 누구로 돼 있어야 돼요? SPC. 채무인수할 때 채무인수자, 채무 계약자가 누구로 돼 있어야 돼요? SPC. 계약금 넣을 때 누가 앞으로 넣어야 돼요? SPC로 넣어야지. 이해가시죠? 질문도 여기까지. 1기 때는 질문도 안 줬어. 그냥 진도 빼기가 바빠갖고. 선생님 그 자금 유통할 때 네. 사후정산으로 하는 방식하고 론세일로 하는 방식하고 네. 론세일은 전액 다 준비를 해야 된다거나 네. 사후정산 같은 경우는 계약금 10% 입찰할 때 보증금만 필요하다거나 차이점이
그러니까 자, 10억짜리를 10억인데 원금이 9억이고 이자가 1천만 원이고 지연이자가 9천만 원이 합시다. 그러니까 10억짜리를 얼마에 사온 거예요? 5억까지 떨어졌으니까 6억에 사온 거죠. 그러면 이제 런템으로 사오면 당연히 계약금이 얼마일까요? 6천이겠죠. 그리고 이제 5억 4천은 대출을 받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이제 나머지 잔금 주고 저당금을 가져오겠죠? 채무인수는 지금 이게 최저 매각금액이 얼마예요? 최저 매각금액이 5억이죠? 5억이잖아요. 그런데 매입 금액은 얼마예요? 6억에 채무인수 하기로 했죠? 그러면 계약금이 6억일 수 있고 6억에 대한 10%일 수 있고 5억에 대한 10%일 수 있어. 그건 정확히 달려있어요. 어차피 채무인수하기로 한 금액 이상 다 넘어간 금액은 뭐 돼야 되니까? 사후정산해야 되니까. 돌려줘야 되잖아요. 안 돌려주면 안 되니까. 자기 6억에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계약금을 5억을 최저 계약금액을 10%로 하면 그 뒤에 따라붙는 게 뭐냐면 입찰을 보겠다는 거지. 입찰을 보는데 입찰도 채무 인수자가 보는 경우 있고 채권자가 보는 경우 있어요. 대리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어차피 또 입찰을 요놈을 가지고 보는 경우 있고 이놈이 아니고 또 새로 돈을 마련해갖고 버는 경우 있고. 그러면 채무인수자 입장에서는 돈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빌려주래 이거예요. 이해가죠? 그래가지고 이놈을 입찰을 봤어요. 채무자가 보든 채권자가 보든 잔금 안 넣어줘. 그러면 이 5천만 원은 누구 통장으로 가는 거예요? 채권자한테 가잖아요. 어차피 배당이. 그리고 계약을 위반했죠. 그 다음에 또 위약금으로 또 얼마 또 물어야 돼요? 계약금을 10%를 또 물어야 되지. 그렇게 약속할 수가 있어요. 약속에 따라 달라져요. 어떻게 약속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고정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하게 하면 돼요.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연놈에 10% 하지 말고 최저 계약금을 10% 하자. 그리고 그 10% 갖고 또 나한테 또 돈 빌려줘. 빌려줄 수도 있고 안 빌려준다는 말 없이 그냥 이놈으로 입찰 보증을 할 수도 있고 빌려주게 되면 나중에 잔금 안 내면 또 위약금을 줘야 되겠죠. 빌려준 돈 받아야 되잖아요. 제외했으니까. 그 경우에 다 달라. 어떤 경우에 따라서 약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근데 대부분 최저 매각금액의 10%를 가지. 그리고 요놈을 갖고 또 입찰을 보도록 하지. 위약금 그런 거 없이. 왜요? 이렇게 낙찰 대놓고 채무인수자가 잔금 안 넣으면 어차피 이 5천만 원 10% 계약금의 10%는 배당은 누구한테 가니까? 채권자한테 가니까. 그러니까 고정된 것은 없어요. 꼭 내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나한테 유리하게끔 조건을 만들라는 거예요. 카드를 내 쪽으로 바꾸라는 계약서를 딱 써서 내밀면 이건 이렇게 바꿉시다. 이건 이렇게 바꿉시다. 계약금이 10% 계약금 아니니까 그렇게 하기 복잡하니까 나중에 정산하기 복잡하니까 최저계약금 10% 합시다. 입찰은 누가 볼 건데요? 내가 볼게요. 회사에서 보세요. 내 입장 써줄 테니까. 그럼 입찰 보증금은요? 내가 만들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돈 몇 개나 짰냐고. 어차피 내가 또 가져오고 낙찰을 받으면 사후정산 해야 되니까 복잡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지금 그래요. 고정된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도리가 없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유리하게 그럼 다 빼면 되지. 차익 보존 약정도 어떻게 한다? 30%만 합시다. 30%. 예를 들어서. 차순위가 나타나면 차순위 금액 이쪽으로 아니면은 3천만 원만 합시다. 1,000만 원짜리 나타나든 5천만 원짜리 나타나면 그냥 3천만 원 합시다. 대신 내가 입찰
채권 행사 금액을 150%로 갑시다. 그죠? 채권 행사 금액을 150%에서 높게 낙찰돼서 여기서 그만큼 나중에 양도소득세 그만큼 절약이 될 거 아닙니까? 대신 차익보존 약정을 100% 물어주기로 해버리면 머리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일단 하는 거지. 그냥 1억을 더 쓰든 100만 원만 더 쓰든 내가 3천 더 줄게. 아예 차익보존 약정을 고정을 해버립시다. 차순위가 들어오면 무조건 3천만 원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럼 대신 내가 채권 행사 금액을 또 높일 수 있겠지. 그죠? 3천만 원만 더 물어주면 되니까. 그럼 6억이니까 6억 3천이죠? 대신 내가 8억에 낙찰받으면 8억에 낙찰받아갖고 8억에 팔면 양수수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7억에 낙찰받아갖고 8억에 팔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1억이라는 차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머릿속에 지워요. 고정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뭐 배웠어요? 채권양도, 채무인수, 대입인수. 채권양도는 채권을 사오는 거. 채권을 사오는 거. 근데 NPL 회사가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채무인수로 가져올 수밖에 없죠. 채무인수 배웠어. 채무인수는 오리지널 채무인수가 있고 변형된 채무인수가 있어. 오리지널 채무인수는 잔금 내 안 내? 안 내. 근데 변형된 채무인수는 채무 내 안 내? 네. 네. 근데 무슨 정산이 있어? 사후정산이 있어. 항무차 특이. 채무인수로 파는 이유가 채무자를 확정시켜놓고 그 다음 내가 입찰 행사, 채권 행사금보다 높이 낙찰받은 자 있으면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채권자가 유리하게 차익보존 약정도 하고 그 다음에 특이가 차익보존 약정이나 사후정산이 있는데 차익보존 약정이나 무효 약정이 없이 99%가 있도록 해. 그런데 뭐 20% 넘기는 이유가 전환 유난봉 채권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대입변제로 넘어오면 대입변제는 뭐예요? 법정 경매 권리구성의 대입변제가 있고 NPL 대입변제가 있다고 했죠. NPL 대입변제는 뭐예요? 돈을 갚고 채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행이 채권 양도를 안 하겠대. 그런데 내가 그 채권을 가져오고 싶어. 그럼 뭔 카드를 써야 돼? 대입변제를 써야 돼. 이해가시죠? 오늘 머리 아프니까 오늘 채권양도 채무인수 대입변제 이거 어디 들어가면 다 있다? 책에 다 있고 책에서 볼 수 없는 책에서 보고 좀 궁금한 내용은 다 같이 어디 들어가면 있다? 유튜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